지금 이분의 심정도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예고대로 친형에게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이 대리인 측,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요, 5일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이죠. 박수홍 씨는 오늘 오후 4시경 친형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횡령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합의서를 제안을 했는데 형 측에서 이 합의서에 대한 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박수홍 씨 측 입장에서는 지난 2일에 친형과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친형이 딸이 아프다라는 이유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네. 박수홍 씨 측은 이 약속 취소가 이 합의를 하기 위한 마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합의한 내용, 전달된 합의한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 재산 그리고 박수홍 씨의 전 재산을 상호 투명하게 공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의 내역을 모두 합한 후에 재산을 박수홍 씨 7 그리고 이 친형이 3 이런 내용으로 분할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불효자로 매도하고 횡령을 했다. 그리고 뭐 법인 재산을 횡령한 거 그리고 출연료 정산을 아직 불이행한 사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박수홍 씨 본인 그리고 박수홍 씨의 이 친형 내외 모두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자. 그리고 사과를 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등의 마음을 표시를 하자라고 합의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박수홍 씨가 일단 고소를 하면 오늘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예고한 바대로. 그리고 앞서 우리 최정아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의를 한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합의안, 문건에 크게 3가지 내용이에요. 첫째, 내 재산과 형 재산 다 공개하자. 그리고 자녀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도 일단 다 공개하자. 공개해서 다 꺼내서 7대 3으로 내가 30년 동안 그날 피땀 흘려 번 돈이니까 내가 7, 형네 3, 7대 3 분할하자. 법인 재산도 7대 3 분할하자. 그리고 그동안 나를 30년 동안 불효자로 매도한 거, 횡령한 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사죄하라. 형으로서 동생한테 사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으로 가정사로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불쾌감, 정신적 고통 준 거 대국민 사과해라. 이렇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3가지 합의안을 문건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은 고소장은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법정 싸움은 두 사람의 합의안은 별도로 법정 싸움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으면 사실상 법적인 절차에는 돌입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고소 내용도 사실상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일단 뭐 사기, 배임, 횡령 다 해당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틀은 횡령입니다. 30년 전부터 연애사업으로 이 수익을 얻으면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 7대 3으로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 사실상 그 자금을 운영했던 형이 박수홍 씨의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고소 사실에 포함이 됐고요. 또 법인 자금을 법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네. 그런데 그 친형이 아마 개인 사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그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죄로 고소 내용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 친형이 새로 법인을 하나 내는데 자본금 17억 원인 굉장히 규모가 있는 법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금의 출처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아마 추정하기로는 박수홍 씨가 얻은 그런 수익으로 그 자금 출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또 지금까지 뭐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걸 하다가 박수홍 씨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매입됐던 여러 개의 상가들이
박송 씨 이름으로는 안 돼 있었다는 점이 새로 드러났기 하나도 안 돼 때문에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박수홍 씨가 그동안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주변 분들이 그냥 그때는 정말 가벼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재산 어떻게 관리해요? 30년 동안 연예 생활 수십 년간 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네요 할 때 박수홍 씨 대답이 저는 얼마 있는지 몰라요. 다 우리 형이 관리하거든요.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수홍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수홍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 친형 명의의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허허. 그 법인 설립 자금이 상당히 의심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담당 세무사를 통해서 자본금 17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명을 7차례나 요청했지만 친형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수홍 씨 소유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마곡 상가들, 토지와 건물, 계정별 원장을 보니 박수홍 씨의 이름은 없고 친형과 그 가족들 이름만 등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허허. 이 상가들을 매입할 때 박수홍 씨의 10억 원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박수홍 씨는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박수홍 씨가 무려 연예 생활한 지가 무려 30년입니다. 이른바 구경도 못 해본 돈이라는 거예요.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최정화 기자님, 친형 측의 입장은 지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친형이 직접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로는 앞으로도 직접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친형 측의 이 이야기를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지인이 언론 인터뷰를 대신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지인 같은 경우는 일단 진흙탕 싸움이 싫다고 했지만 일단 친형도 맞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까지는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맞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고소를 한다면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속히 해결이 돼서 가족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뜻이다라고 친형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동안 내가 참고 있었지만 박수홍 씨 친형 측의 입장입니다. 형은 참고 있었지만 박수홍 씨가 고소를 한다면 법정에서 적극 대응할. 자, 그러면 이건 고소를 하기 전 상황의 문장이라고 쳐요. 그러면 고소를 오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친형 측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친형 측에서도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입장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관했는데 이제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친형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고소에 대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는 돈 이야기만 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고2 딸이 주변 친구들에게 외면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아, 친형한테 고2 딸이 있어요? 네네, 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딸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뭐 명품을 많이 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자신의 딸 얘기 그리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얘기 이거 말고 지금 이 두 형제지간의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 횡령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어요, 최진봉 교수님? 횡령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뭐 측근이란 분이 나서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분들은. 그 의혹에 대해서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아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 증거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형이 형령에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박수홍 본인이 두 법인의 이익 잉여금 법인 통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법인 명의로 소유 중인 부동산 월세 통장 그리고 이체 관련 USB도 박수홍이 다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친형 측에서는 박수홍이 회계장부를 갖고 있다. 또 법인 통장 자금 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PT라고 하는 게 이제 보안카드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요. 네. OPT를 박수홍에게 전달됐다라고 했는데 통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박수홍이 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친형 측에서는 이러한 뭐 이익 통장 그리고 회계장부, 공인인증서, OPT 카드 등등등 예를 들면서 내가 돈에 관여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통장 등 외에도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고 돈을 인출할 방법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돈을 사용하고 일부 사용한 후에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통장 등을 전해 주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은 필요합니다. 네.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서울 마곡동 상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또 핵심 요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 측에서는요, 이 박수홍 자급이 투입이 된 상가인데 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친형 가족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당시 투입이 된 10억 원 역시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형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요. 마곡 상가 같은 경우도 친형이 먼저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사전 투자를 한 상태여서 이후에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하고 이후에 박수홍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마곡이 그 당시에 부동산에서 핫하다고 뜨니까 그제서야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아들들, 친아들과 친딸이 이 형 지분에서 10%씩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올려놓는 게 절세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올려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형 측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가 구매 시에 50대 50으로 자금을 대서 법인 명의로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박수홍 씨 측은 또 완전 다른 것이 이 자금에 대한 계약을 7대 3으로 약속을 했음에도 이 상가에 대해서는 유독 5대 5를 주장하고 있다. 이건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 의혹을 형제지간의 이 불미스러운 일을 정말 깔끔하게 해소하려면 친형 본인이 나서지 왜 법적인 지금 대리인도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 등 법적인 대리인도 아닌 사람들이 지인들이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닐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법정 분쟁이 가시화되니까 친형이 직접 나선 것도 아니고 친형 측의 측근이 나서서 난데없이 사생활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형 측에 따르면요, 이 갈등은 애초에 회계나 횡령 문제가 아니고 박수홍 씨 여자친구 소개 문제에서 불거진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 관련해서 이 정보를 과잉 노출했다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형층에 따르면 여자친구의 나이가 지금 1993년생이고 박수홍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도 이 여자친구의 명의로 돼 있다라는 건데요. 이 아파트는 원래 이 박수홍 씨의 어머니와 박수홍 씨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것인데 이것을 이 여자친구에게 명의를 넘겨준 것이다라고까지 주장하면서 내용을 이 세상에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렇게 되면은 형제지간의 이 횡령 의혹에서 생긴 갈등이 약간 진흙탕 싸움 양상 가는 게 지금 본질이 아닌 부분, 사생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사실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횡령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 얘기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횡령과 관련해서 여자친구가 연관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횡령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자친구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뭐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친형 측에서는 이 문제로 덮고 가면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건 삼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친형 측에서는 그럼에도 그렇게 주장해요. 경차 타고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원래부터 자린고비 스타일이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 거지 코스프레 한 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박수홍 집안 지인의 주장은 박수홍 빈털털이 나게 한 그건 오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품위 유지비가 어마어마하다는데 친형 부부는 몇천 원짜리 신발 사서 신지 그렇게 고가의 신발 신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홍 씨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 의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 사안도 뉴스파이트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